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9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죠. 요즘 미국 시장은 국채금리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은 현재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요 근래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고물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요. OECD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쟁률을 4.5%에서 3%로 낮췄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이 됐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됐는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들어가기 전에 금리를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다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너무 늦어버리면 제가 가장 큰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저성장 유지 그리고 고물가 유지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매를 빨리 맞더라도 금리 인상을 좀 가파르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국채금리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용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3% 전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3% 밑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3% 위로 오르면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3% 살짝 넘겨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말에 발표가 있죠. 10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죠. 유가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는 평균 110불 정도가 됐어요. 월 기준입니다. 월. 근데 지금 또 유가가요. 6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6월 이제 9일이잖아요. 거래일수 얼마 안 돼요. 근데 벌써 120불 정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상은 유가가 지금 시장에서는 140불, 저도 140불 제시했는데 시장에서 140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40불 정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러시아에 생산이 없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유 생산은 충분히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원유를 인도에서 가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이 뭔가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레드 옐런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예측했다. 그리고 어저께는 인플레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에 잡는 것에 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저께 옐런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시작할 때 시장에 풀은 4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천조 되죠. 요게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이 돈을 풀 때 보통 재정정책을 풀면 통화정책을 걷어들였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통화정책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안 그러고 올해 걷어들이니까 그 사이에 진짜 돈이 엄청나게 풀리죠. 특히 그 재정정책은 인프라 투자란 말이에요. 1년 그때 푸른 돈이 한 방에 다 쓰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한 5년, 10년을 두고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쉽게 잦아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통화정책으로 풀었던 돈만큼은 다 걷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주저주저 할수록 미국 경제는 망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도 와버리고 인플레이션도 못 잡아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화폐 개혁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 경우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화폐 개혁 가거든요. 그럼 골아퍼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단계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인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FMC 14일, 15일 FMC가 있어요. 이 FMC에서 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빅스텝은 거의 정해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게 맞죠. 0.75나 1% 정도 하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근데 미국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빅스텝은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아예 싹둑 잘라버렸죠. 제롬 파월이. 근데 그 자체가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잠깐 받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장 잠깐 무너져도 인플레이션 잡고 다시 침체했을 때 확보된 금리로 다시 금리 인하해서 시장을 회복시키는 게 더 현명할 거다. 지금의 주가 급락이 놀램을 가져올 수 있지만 나중에 기회로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22 통화정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22 통화정책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7월달에 22가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FMC 후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좀 나오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OECD라고 세계은행이 그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치 낮추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이체방크에서는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미국이 1, 2년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연준만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아니고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믿고 시장에서 상방 마인드로 접근하신 분들도 있는 게 또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아까 국채금리 하라고 상승으로 주가가 빠졌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횡보.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요거 자체가 베어마켓 랠리였을 확률을 좀 저러두고 보고 있는데요. 뭐 그 상황은 좀 더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나스닥도 좀 보시면 똑같죠? 네, 똑같은 차트 흐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미국이 억지로 받치고 있는데 그게 연준의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이 시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9월달에 뭐 금리를 멈출 수도 있다는 둥, 그렇죠? 뭐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준이 잘못된 시그널을 해서 시장에 보내서 나타난 현상인데 결국은 바로 잡아주는 건 연준이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부텍사스 중진류가요 120불 넘었어요.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서부텍사스 중진류가요 122불에 끝났네요. 122불. 근데 지금 월봉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140불 정도 봐야 일단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솔직히 100% 자신할 수가 없는 게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고 그걸 빨리 회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목표가가 이제 10만 원대였는데 이제 9만 원대, 8만 원대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 아니잖아요. 엄청 좋은 기업이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나라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 흐름이 그 상황이라는 것만큼 인정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그 흐름들리면 삼성전자가 앞머리 용 빼는 주제가 수도 못 가요. 결국은 삼성전자도 같이 흘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특히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만 해도 벌써 13조 정도 개인들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샀기도 올해만도 현재 수치서로 가면 26조, 7조를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개인의 물량이 시장을 삼성전자 사는데 이 삼성전자가 힘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어저께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3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한 200만 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만기인데 한번 시장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이 매도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어제도 지금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 근래 뭐 물량을 많이 팔아 채권 뭐 이거 다 합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요건 샀거든요. 근데 요거는 만기라서 아마도 그 익절을 한 것 같아요. 전날 1조 2,600원 사서 익절을 한 것 같고 요 근래 팔았는데 채권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1조 정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 돌아올 거냐 이게 싸움이죠.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때가 언제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연준만이 가지고 있죠. 연준이 빨리 올려서 빨리 끝내줄 거냐. 저는 금리를 이들이 3.5% 뭐 4가를 가더라도 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 6개월에서 1년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잦아들 시간이. 그렇다면 그 4% 올라가는 거를 시간을 줄여서 빨리 올리면 좋은데 물론 문제는 뭐냐 대출을 받은 수준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또 정부에서도 이 그 이자를 갚는 거를 늦추게끔 유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타격을 안 주게. 근데 슬금슬금 올라가면 대책도 없고 시장은 충격받고 침체도 올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예요.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만기는 아시겠지만 외부의 움직임이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어저께 양쪽을 다 열어놓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